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공개 출석을 택했는데요. 모습을 직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자, 그런데요. 윤 전 대통령 그 공개 출석을 했고 오전 조사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조사자를 교체를 할 것을 요구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사실상 오후 조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청의 이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 이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오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밝혔듯이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조롭게 답변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오전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조사 역시 박창환 이 총경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 오후에 휴식을 취하고 식사 후에 조사실에서 또 복귀하지 않고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박창환 총경이 1차 체포영장 당시에 불법으로 체포 집행을 한 당사자여서 본인이 고발한 피고발인인데 네. 피고발인이 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그럴 거였으면 왜 최초 조사 시작할 때는 거부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에 와서야 그 명분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차 오전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 내용 중에 자꾸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박정환 이 총경의 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조사에 응하다가 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조사에 불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상황을 좀 보면요. 박지영 특검보는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집행 시에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집행 시에는 김성훈 전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일단 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의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번 사실은 조사할 때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어떤 그 특검과 좀 실랑이를 벌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9시에 오라니까 10시에 가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로 가겠다.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상으로 지금 출두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예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은 특검 조사는 받겠다라고 이미 누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공수처 소환할 때. 예. 자, 근데 이제 마치 이게 특검 조사도 거부하는 듯한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조사에 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창환 지금 중대범죄수사과장 같은 경우는 아까 특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차 집행 때는 이 사람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집행 때는 당시에 김성훈 단 경호처 직무대리의 어떤 수사를 위해서 현장에 간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어떤 이 체포, 네. 이것과는 혐의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조사에 대한 어떤 거부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이 특검 조사를 거부할 명분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지금 이걸 명분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유를 근거로 인해서 조사 거부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니 뭐 박창환 지금 이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예. 어차피 특검에서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굳이 지금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저는 명분이 상당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도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 아침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박창환 총경이 첫 조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조사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경찰의 조사를 부탁하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다는데,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수사팀 구성 자체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창환 총경이 경찰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왔기 때문에 네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박창환 총경이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맡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찰관한테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좀 명분이 부족해 보이고요. 네. 박창환 총경은 뭐 그 일선 경찰서장급의 이제 계급입니다. 네네. 그렇죠. 군으로 치면 이제 경무관이 군의 장성급이니까 그 직전, 그러니까 뭐 군으로 치면 대령 정도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경찰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사시 합격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예. 경찰 내부에서 이런 그 뭐 특수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찰관이기 때문에 뭐 조사 그 부적격하다 이런 것은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저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서 이제 조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그리고 조사 제대로 받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더 이상 조사를 만약에 안 받으면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 방해로 보고 수사에도 방해로 보고 이제 수사에도 이제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이 조사라든가 이 특검의 진행은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사를 서둘러서 구속영장을 빨리 신청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네네. 하나는 오늘 이 지금 변호인들의 그 태도가 역대 이 그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예 이 처음부터 이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오늘의 그 소환 방식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모욕죽이다, 뭐 망신죽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여러 가지 소환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성들을 자신의 논리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번 조사에 임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그러니까 조사에 임한 의도를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특검 소환을 불응할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고 그거는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답정너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고도의 여론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예. 이 오늘 조사에 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앞서 오전에는 박창환 총경이 하던 조사에 임했다가 왜 오후에 거부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이 추측이긴 하지만 뭐랍니까? 이 사실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지상주의를 생각했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딴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뒤늦은 자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특검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 자신에게 대해서 일종의 모욕을 준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특검과 이 기사함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는 또 짚어봐야 될 건데 이현정 의원님 지금 네. 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그 처음에 1차 브리핑이 있었고 지금 네. 2차 브리핑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중간에 계속 브리핑하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예. 특검법이 통과될 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아, 예. 수사를 마치 생중계하듯이 한다는 거. 저는 이것 또한 여론전의 일각이 아닌가 싶어요. 아.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일단 마무리가 되고 예.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전 오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네. 아니 뭐 공개 수사하는 거하고 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예. 그러나 이것 또한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좀 정치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특검도 이렇게 지금 수사를 뭔가 뭐 생중계하듯이 하지 말고 네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뭐 일일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뭐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공개적으로 뭔가 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진행시키고 자칫 이러다가는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소위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주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보면 마치 특검이 너무 서두른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률적 허점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자칫하면 너무 서두른 것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윤 전 대통령을 틀을 짜놓고 수사하는 것 한다. 이런 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지만 조원석 특검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대중적인 어떤 걸로 이용해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한 대응을 조은석 내란 특검에 주문을 하신 목소리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특수통 대 지금 특수통의 수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앞으로 수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 과연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지 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시는지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 이 특검부가 밝힌 이 수사 예정 사항을 보고 일단 놀랐던 게 외환죄를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였습니다. 예. 외환죄 관련해서는 이 노상원 수첩 등이 확보되어 있고 관련 진술을 받긴 했지만 아마 수사가 그다지 진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성숙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오늘 외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이미 특검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특검이 170일 기간 동안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큰 틀의 전략이 좀 나와 있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 외환죄 관련된 것은 특검 수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확보된 노상원 수첩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일부 진술을 통해서 큰 틀에서 외환죄의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오늘 조사에서 1차적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이 뭐 추가 조사 과정 등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어느 시점에서 다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1단계에서 지금 오후부터 수사에 대한 사실상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에 약간의 차질은 생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의도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이후에는 아마 실제 체포영장 내지 긴급체포 등 강제적인 인신 확보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의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후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면 이 내란 특검에서 그럼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를 좀 아직까지 나오는 속보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퇴원을 했고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퇴원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은 이제 특검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던 일부 보도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거는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뭐 예상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특검이 워낙 지금 이 특검팀이 16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초 수사 그리고 주변 그 관련자들 조사를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그 혐의들도 있고 사실은 야당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했었던 그 실체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16가지 의혹 중에는. 예. 그래서 그 뒷부분에 후자의 것들은 사실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앞에 부분들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놨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다음에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그 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또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조사하고 이렇게 뭐 두세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밝힐 것은 명백하게 규명을 하되 분위기에 휩쓸려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실체도 없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